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배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진스 이모팬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의 20년 팬이자 뉴진스의 팬이 되려고 하는 제이콜입니다. 유진이면 SES 유진. SES 유진. 진짜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해요. 잠시만요. 아직도 좋아합니다. 20년밖에 안 됐나요? 20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30년 아닙니다. 아, 네. 30년은 아니다. 네, 네, 네. 네, 20년 플러스. 20년 플러스 팬. 네, 저는 원래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K-팝을 공부하는 우디입니다. 산업으로 공부하는. 산업으로 공부하는. 즐기지 못하는. 즐기지 네. 못하네요. 네. 순수하게 좋아하지 안타깝네요. 못하는. 예전에는 네. 자연스럽게 진짜 좋아했어요. 즐겼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이걸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 공부를 해야 공부를. 안타깝습니다. 네. 네, 요즘 음원 차트를 말 그대로 이제 씹어먹고 있는 아주 2022년 최고의 화제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원래 이 주제를 제가 가져오기 전에 아셨나요? 저는 알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음악도 들어보시고 네. 아주 데뷔 때부터 화제를 몰고 온 하이브의 걸그룹인데 정확히는 이제 하이브 100% 자회사인 어두어라는 자회사에 소속된 걸그룹이죠. 그 네. 어두어의 대표는 미니진이고 이제 미니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 뉴진스가 데뷔를 언제 했을까요? 아직 50일도 안 됐다. 네. 네. 7월 22일에 데뷔해서 지금 저희 녹음일 기준 아직 50일이 안 됐어요. 정말 근데 이제 따끈따끈한 신이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네. 레이블은 하이브고 소속사는 아까 말했던 하이브 100% 자회사인 어두어. 어두워. 네, 어두어는 대표사가 미니진이에요. 이 기획사 자체도 어두어 자체도 21년 설립인가 그래요. 네. 네, 거의 아마 이제 모셔오면서 100%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대표를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모셔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그 레이블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예전에 뭐 SM하면 SM 있고 뭐 YG면 YG가 있는데 예전에 YG 산하의 뭐 엠보트 같은 뭐 레이블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여기도 소스 뮤직도 있고 뭐 어도어도 있고 되게 뭐 왜 보상 다양한 체계 레이블로-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이브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서 무슨 뭐 스톡옵션이나 주식 관련된 그런 보상 체계를 짜면은 사실은 요즘 또 전체적인 주가가 또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인센티브가 약해지는 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으로 수십억을 걸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보상 체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체계죠.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하나하나가 다 그냥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게임이 하나가 터지면은 크래프톤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민한 움직임을 위해서 이제 이런 맞습니다. 게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 일단 데뷔 미니 앨범 1집이죠. 미니 앨범 1집에 4곡이 수록되어 있고 초동이 일주일에 30만 장 팔렸어요. 신인 걸그룹에게는 거의 신기록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게. 그리고 국내 음악방송에서 데뷔곡으로 1위를 5번 했습니다. 네. 무시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음악방송 순위나 뭐 판매량도 앨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또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네. 되게 그렇죠.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어텐션이라는 그 데뷔곡 타이틀곡의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서브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 서브 타이틀 곡들도 거의 900만, 1000만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미니 앨범의 개념을 아시나요? 그냥 미니 앨범은 정규 앨범 사이사이에 내는 2-3곡 정도 들어있는 네. 옛날에 미니 앨범이 실제로 CD 시절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따만 CD가 아니고 조그만 CD가 있어요. 가끔 나오는 CD 게. 크기 자체가 작아요. 피지컬한 크기가 네. 피지컬하게 작습니다. 오 마이 네, 갓. 도너츠 크기. 네. 그렇죠. 작은 도넛, 요만한 CD가 있어요. 그게 미니 앨범이에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문화적 혜택을 별로 못 받으니까. 귀여워가지고 눈에 잘 띄었어요. 근데 수집용으로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니 앨범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CD 시절에 보통 정규를 많이 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음악 트렌드가 바뀐 게 K-팝을 기준으로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1집 뭐 1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연도에 2집 정규 앨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앨범을 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싱글, 미니 또는 EP 그리고 정규 이렇게 3가지의 컨셉이에요. EP는 뭐 에피소드인가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싱글은 일단 한 곡에서 한 3곡 정도. 근데 이제 그 3곡에는 그냥 반주만 나오는 그 인스트루먼털 플레이라고 하는 그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짜 한 곡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한 곡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디지털 싱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 피지컬한 음반이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 음원으로만 나오는 거. 그래서 싱글이 일단 제일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앨범. 이번에 뉴진스가 낸 게 미니 앨범이고 이거를 EP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익스텐디드 플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4곡, 뭐 많게는 6곡, 7곡까지도 집어넣는 앨범. 곡의 수가 기준인가요?
건가요? 곡의 수랑 그 시간. 시간? 네, 30분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대충 4곡에서 한 많게는 7곡까지 넣고, 네. 30분 미만이면 미니 앨범이다. 아. 그 다음에 정규는 8곡 이상, 30분 이상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요즘은 사실 앨범을 잘 안 사고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미니 앨범인지 정규인지 싱글인지 사실 개념이 없어요. 의미는 없죠. 네, 그냥 그 곡을 듣는 느낌이라서. 네. 옛날엔 그리고 사실 이제 약간 싱어송라이터들의 시장에서는 앨범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게 하나의 앨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앨범 자켓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뭐 작곡이면 작곡, 노래면 노래 해가지고 자기의 색깔을 입히는 하나의 진짜 앨범, 하나의 그 모음집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얼핏 듣기도 약간 그 작품이랑 제목이랑 되게 수록곡들의 이제 순서까지 네. 그럼요.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앨범 자켓에서 네. 이제 그 완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케이팝 그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덕질을 하려고 하니까 음악방송에 이제 안 나온다. 한 달이면 그냥 음악방송 끝나는 거예요. 네. 예전처럼 막 몇 달씩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소녀시대 G가 2009년만 해도 막 9주 연속 1위를 했는데 이제 너무 그런 이제 9주까지 활동을 안 해요. 아, G. 네, 네. 맞아요. 네. 뉴진스는 글로벌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사실 뉴진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케이팝이 아예 글로벌 컬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유튜브 조회수뿐만 아니라 그 빌보드 글로벌 200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지금 아마 블랙핑크가 1인데 핑크베놈이 1인데 뉴진스도 50위권에 노래 2곡이 랭크가 됐습니다. 이 글로벌로 저도 하는 걸 딱 그 국적을 보면서 네. 아 요거는 블랙핑크 벤치마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멤버들의 국적. 네네. 그 블랙핑크도 이제 태국 분을 리사를 하나 딱 넣으면서 그쵸. 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런데 태국뿐만 아니라 네. 동남아 전체에서 리사가 제일 팬이 많은 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K-팝이라는 어떤 워너비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베트남 분을 한 분 넣었다는 거 한이네요, 한이. 네. 그래서 베트남이 1억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10대 인구가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젊은 분들이 엄청 많은 시장이어서 맞아요.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참고로 맞아요. 한국은 43세.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멤버 구성에 그냥 기본이죠. 외국인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또 영어도 다 잘해야 되고. 네. 이 아이돌하기 참 멤버들 쉽지 영어 다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또 약간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은 네. 마지막으로 CD 앨범 사본 게 언젠가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요번에 한번 이제 집을 한번 털면서 나오긴 나왔어요. 이만큼 CD가 나와가지고 네. CD 플레이어는 있으신가요? 없죠, 더 이상. 네. 없습니다. 아까운데요? 그냥 뭐 아카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NFT NFT죠, 느낌으로 사면 원본이죠, 원본. 네. 저는 평생 안 사봤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단 한 번도 안 사봤어요. 한 번도 그럼 그 감성이 없군요. 그 감성이 없군요. CD에 네. 공 CD에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담아서 아, 그거는 구워서. 예전에 본 적 있습니다. 네, 네로 버닝 롬이라고 있습니다. 버닝로?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CD에 뭔가 저장하려면은 그냥 컴퓨터에 넣고 USB처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의 그런 하드웨어를 샀어야 CD의 됐어요. 라이터인데 CD에 라이팅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바꾸지 않는 롬이잖아요. 이제 램 롬. CD RW 맞죠? RW죠. 그쵸, 이제. 그쵸, 네, 그런 제가 라이팅. 예전에 워드 프로세스 3급 할 때 공부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굽는다고 표현하니까는 재밌는 거죠, 사실. 거기 라이팅 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못 바꾸게 해버리는 건데. 근데 마침 CD 굽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뉴진스 노래 4곡 중에 쿠키라는 노래가 세 번째 트랙에 있는데 네. 그 노래 가사가 약간 CD를 굽는 느낌으로 네, 왜냐면 쿠키도 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뭐 음악을 뭐 쿠키처럼 구워서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이런 팬송인데 이게 되게 약간 레트로 이 뉴진스의 컨셉이 청량 레트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레트로 감성이 약간 음악을 그 노래에 굽는다는 있는 표현 자체가 그 요즘에 G 세대에게는 굉장히 그쵸. 신선하게 와닿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노래를 다 들어보시고 뮤비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데뷔 음반의 컨셉이 청량 레트로인데 3040인 저희가 느끼기에 어떠세요? 정말 레트로함이 느껴지시나요? 그거 궁금했어요. 청량은 일단 확실히 전 느꼈고 워낙 청량은 어린 네. 친구들이고 통통 튀니까. 네, 신인이고 하니까 레트로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요즘에 이제 걸그룹 컨셉이 좀 이제 센 언니, 약간 좀 블랙 이쪽으로 그쵸. 많이 가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뉴진스는 좀 더 원색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레트로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옛날에 그 SES 노래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맞아요. 그렇죠. 좀 그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느낌은 네. SES 처음에 봤을 때와 비슷합니다.
코가 없는 뮤비. 하도 뽀샤시 처리돼서 코가 없는. 네, 코가 없어졌습니다. 네, 코가 없어요? 아무도 코가 없었어요. 그리고 긴 생머리 컨셉도 사실 핑클이 데뷔했을 때 거의 다 긴 생머리로 네. 나오지 않았나요? 뭐 그때는 뭐 일단은 국룰이죠.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한 명이나 두 명은 멤버가 항상 긴 생머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한 염색을 하지 않고.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자연미. 저는 약간 그 다시 만난 세계? 아. 약간 그때 소녀시대 데뷔고 약간 네. 그런 아.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근데 여전히 미니진의 색깔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X의 그 첫사랑니 나올 때 그 컨셉이랑 그다음 그 인트로 음악이랑 이제 약간 그 분위기? 약간 몽환적인 그리고 엑소의 이제 으르렁 남자 그룹이지만 네. 그때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댄스에서는 그 상하 동작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분석하면 참 재미가 없는데 상하 동작. 그러니까 전 동작이 되게 크다고 느껴요. 그죠? 상하 동작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이- 같은 건가요? 하여튼 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제가 뭐 차마 여기서 여기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크다. 네. 뭔가 그래서 이 레트로함을 좀 챙긴 게 사실 미니진이 제작자잖아요, 뉴진스의. 미니진이 79년생이에요. 저희 네. 세대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어떤 한국 케이팝의 1세대부터의 그거를 네. 다 지켜본 사실 세대라서 네네네. 그리고 지금 되게 정점에 와 있잖아요, 케이팝이. 그래서 그 모든 그 역사와 그런 걸 지켜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그룹이지 알고 않았나? 있는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뉴진스 제작한 미니진, 사실 뉴진스가 관심을 받은 게 미니진이 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또 많이 받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걸그룹이나 아이돌 밴드가 데뷔를 할 때 어떤 기획사의 신이다라고는 많이 나왔지만 누가 제작했다라고 이 이름까지 나온 경우는 사실 그 기획사 대표인 뭐 이수만이나 양현석을 방시혁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 제작자 이름이 나온 거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미니진 하나 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이분이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2002년에. 2002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K-팝이 조금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초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그때 업계 1위였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2019년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17년을 다닌 거예요. 네. 한 회사에서 17년. 네. 그래서 이때 다니면서 제작했던 이제 그룹들이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NCT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주얼 아트 디렉터까지 승진을 하는데 이 비주얼 아트 디렉터가 무슨 일을 하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를 모든 거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 뮤직비디오부터 뭐 앨범 커버, 로고, 포스터, 뭐 각종 사진들, 영상들, 무대 컨셉, 의상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거.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때 뭐 작업했던 되게 멋진 영상들이나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19년에 퇴사를 했는데 17년에는 거의 SM 엔터테인먼트 등기사까지. 그러니까 완전 그냥 신입으로 입사해서 네. 승진을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인 거죠. 되게 대단하신 분인 거죠. 여기서 하나 질문해도 네, 되나요? 네. 그 등기 이사랑 그냥 네. 이사가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그 등기 이사가 되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네, 등기이사는 말 그대로 주주 명부에 올라가면 아니 주주랑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는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가 되는데 뭐 아주 크게 말하면은 계약을 이제 비등기이사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임원 계약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근로자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등기이사는 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 등기 그 이사회 멤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아, 뭐 그래서 사내 이사 누구, 사회 이사 맞습니다. 누구? 그래서 사회 이사도 등기 이사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등기이사에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기타 비상무이사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회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등기이사가 됐다는 의미는 일단은 최소한 임기 동안에는 그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목숨이 좀 더 질겨졌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회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들이 있잖아요. 뭐 네. 유상증자 같은 것도 뭐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사실, 한국 회사에서는 사실상. 이사회가 굉장히 껍데기로 운영된 경우가 많기 그렇긴 하죠. 때문에 네. 일단 인정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우리 회사의 법인 등기부의 이사 멤버로 당신이 등재됐습니다. 이거는 명예의 의미가 가장 큰 그러니까 거고요. 리얼 의사결정자가 되는 거네요. 아주 중요한 이사회에서 네. 그 볼드시트에서 내 투표 권한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냥 명예직 인정받았다. 뭐 당신은 10몇 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 사내이사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뭐 그 곰보아 이사님, 그 안치련 이사님 하던데 그분들은 등기 이사일 등기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등기부등본 알수 떼보면 없고. 나옵니다. 네. 안치련 이사님. 네, 굉장히 다 알 수 있어요. 그 법인 등기부라는 거는 누구나 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나옵니다. 그쵸. 거기 어디 사시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 대표이사만 나옵니다. 대표이사만? 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이 정도 승진했으면 네. 능력이 상당하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이브로 이직을 해서는 CBO로, 그러니까 C레벨로 바로 가시는데 이때 CBO는 뭔가요? 브랜드. 브랜드 오피스. 오피서. 네.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하이브 브랜드 리브랜딩, 원래 빅히트였잖아요. 그럼 하이브라는 이름도 이분의 손길을 거친 건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름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리브랜딩하고 그다음에 신사옥을 공간을 브랜딩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도맡아서 한 건데 눈에 보이는 건 다 대해서. 하신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정말 비주얼 아트 디렉터로서 뭐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보너스를 한 1억 몇천 받으셨더라고요. 브랜딩 한 번 하면 1억 몇 천씩 나오는군요. 그게 공개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급여가 그때 5억을 찍었는데 21년에 작년이죠. 그때 이제 기사를 보면은 미니진 브랜드 총괄이 계약 연봉이 한 3억 얼마였고 보너스로? 네, 보너스로 1억 얼마를 받아서 합쳐서 5억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 공시에 그런 것까지 또 그 시시콜콜하게 썼네요. 또 이제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그 5억 넘는 사람들의 연봉을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옵니다. 사실 그 정도면은 저는 능력치에 비해서 연봉은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했던 그 커리어,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네. 5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도어에서 지금 이제 네. 보상을 플랜을 짜신 게 아닐까요? 근데 뭐 사실 요 정도 5억 정도 받았으면은 꽤 많이 받은 편이죠. 네, 직장인의 그 뭐 업계에서 네. 업계 기준으로 다른 디렉터급이나 이사들이 대략 5억에서 6억 사이 하이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엔터업계 연봉이 짜다. 네,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죠. 왜냐면 15억을 찍는 사람이 투자업계나 별로 IT 없- 업계에서는 뭐 연봉은 뭐 5억이라도 스톡옵션이나 아니면 다른 그 소위 상여로 수십억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 회사인데도 그렇게 수십억대는 보이지 않네요. 잘.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무래도 엔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아무래도 정말 그 크리에이터들, I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자플랜이 또 다 봤는데 3점을 넘는 게 잘 아, 없더라고요. 2점대예요 다. 뭐 촬영 같은 거 이제 하면은 뭐 대기 타고 계속 뭐 밤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니진도 SM에서 일하면서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막 한 달에 4개, 5개씩 찍었대요. 휴가도 제대로 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와서 잠깐 퇴사를 한 사이에 이제 하이브에서 냉큼 이제 스카웃을 해간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유퀴즈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뷰 찾아보셔도 처음에 나온 좋을 것 것만 같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거는 SM은 요즘 되게 약간 광야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관이 광야, 넥스트 메타버스. 레벨. 네. 근데 이제 미니진이 나와서 만든 거는 너무 그거랑은 거리가 먼 레트로 컨셉을 가져왔잖아요. 네. 다 인간이잖아요. 이 세계도 없고. 그쵸. 현실 세계 네. 아이돌들이죠. 제가 알기로 그 에스파는 멤버가 9명입니다. 이 세계에 4명 더 있고요. 그리고 블랙 맘바까지 해서. 네. 근데 그런 지금의 이제 유행하는 어떤 그런 아이돌 세계관에 비하면 뉴진스는 너무나도 접근성이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냥 청량하고 노래 너무 신나고 그냥 소녀죠, 소녀.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90년대, 2000년대의 그런 1세대 아이돌의 세계관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예전 세계관이 나오기 전.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미니진의 좀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이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 잘 만들면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이 앨범을 하나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앨범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니진은 생각을 한 거죠. 이 계속 나오는 이런 앨범들 사이에 어떤 내러티브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컨셉 같은 거를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딱 그 앨범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래서 이제 뭐 아이돌 컨셉 장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역할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자기의 그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갔다는 게 되게 배울 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를 영역에서.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너무 그런 센 언니 컨셉에서 네. 사람들이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대로 오지 않았을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반합이잖아요. 네, 유키즈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얘기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의 컨셉, 그게 친근한 소녀들이라는 컨셉이었다면 그걸
그거에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FX는 네. 어떤 그 신비감 있는 네. 그런 아이돌 그걸 이제 컨셉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어떤 강력한 비트, 그다음에 센 가사 여기에 이제 살짝 지칠 때쯤 됐죠. 그래서 그거에 완전 반하는 이제 뉴진스 탄생한 게 아닌가. 그렇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변곡점이 어딜까에 대한 판단하는 게 진짜 사업적 감각인 것 같아요. 그쵸. 언제쯤 이걸 내놔야 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빨라도 망하는 거고. 아무튼 트렌드를 뭐 잘 파악하고 심지어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이런 네. 사람들은. 그 그래서 변곡점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니까 어디쯤 지쳤을까? 근데 이쯤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분이 선택한 시점이 네. 그 시점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예 맞아요. 트렌드 세터. 네. 그쵸, 만드는 네, 거죠, 네, 이 네. 사람이. 네. 이제 슬슬 대화 주제를 바꿔보면 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덕질을 할 때 혹은 어떤 가수를 좋아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덕질을 하셨나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네. 그 클릭비 카페? 좋아하셨잖아요, 클릭비. 아, 그 너무 흑역사입니다. 네. 저는 항상 지금도 스타트업 업계 일하듯이 네. 남들이 안 가는 블루오션을 많이 갔습니다. 제 3지대를 클릭비. 항상 네. 갔었는데 다 G.O.D, H.O.T 뭐 이런 거 좋아하길래 저 이제 제 3지대로서 클릭비를 좋아해서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메일을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주셔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클릭비와 그리고 제 전화번호 뒷번호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디가 덕질을 하는 방식은 이메일 주소를 박아버린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NFT 박제. 왜냐면 이메일이 박제. 온라인에서의 제2의 이제 아이덴티티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니까. 제이콥은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네. 뭐 이제 덕질 문화에 제가 음악을 한참 들을 때는 덕질 문화가 없었죠, 사실은. 네, 없었고 그리고 뭐 제가 아이돌을 그렇게 뭐 추종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어떤 네. 가수를 좋아할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 그냥 계속 듣는 거죠. 음악을 CD를 산다. 그렇죠. CD를 사거나 나만의 컴필레이션 버전을 만드는 거죠. 네, 옛날에는 CD로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스트리밍.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요즘 이제 또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나 이제 그런 걸로 플레이리스트에서 공유하고. 네네. 그런 비슷한 겁니다. CD 나만의 컴필레이션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CD를 사고 공연을 가고 뭐 네. TV에 나면 맞아요. 챙겨보고 요 공연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전 다음 카페 활동하고. 그래서 카페 가입. 카페 갈동. 그쵸. 그게 이제 맞아요. 다음 카페. 뭐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팬카페 가입하고 무슨 홈페이지 팬들이 만든 홈페이지 팬페이지라고 부르죠. 그런 데 가서 뭐 보고 약간 요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의 보급과 함께 K-팝 아이돌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바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체도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옛날에는 TV에 나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봤어야 됐잖아요. 본방사수. 네, 본방사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녹화해서 보던지. 근데 요즘은 기획사들에서 자체 컨텐츠를 만듭니다. 네. 네, 더 이상 아예 이제 채널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쵸. 자기네 유튜브 채널에 그냥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출연 필요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들만 출연시켜가지고 프로그램 다 짜서 팬들의 입맛에 맞게 소재도 되게 다양해서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요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PD한테 찾아가서 우리 뭐 출연을 시켜달라 해주세요. 이렇게 할 등등.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물론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획사 아이돌이면은 TV 예능보다 오히려 자체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팬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한다. 그렇죠. 네. 아니 그 무슨 어떤 방송사랑 약간 갈등이 있으면 뭐 연말 시상식도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많죠. 옛날에는 뭐 많이 그랬죠. 더 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사가 슈퍼갑이었는데 이제 그만큼의 이제 매스컴으로서의 파워를 좀 잃은 거죠, 방송이.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돌 가수와 팬들 간의 소통 방식이 달라진 게 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팬레터? 되게 옛날에는 팬레터를 네. 쓰거나 이제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물론 요즘도 있습니다. 아직 있는데 이거 MZ세대는 이걸 참을 수 없죠. 네, 앱이 있습니다. 전용 네. 앱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위버스 얘기를 해볼 건데 위버스라는 앱에 아이돌이 일종의 입점을 하면 그 팔로우를 하면서 그 아이돌들이 직접 올려주는 글도 보고 사진도 보고 이제 브이라이브를 위버스가 사업 양수도를 받으면서 라이브 기능도 집어넣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방송국이나 뭐 다음 카페 같은 데서 하던 거를 이 앱에서 다 구현이 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포닝이라는 이름의 전용 앱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위버스에서 만든 건데 원래 위버스 앱은 다른 모든 이제 아이돌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팔로우하는 거였다면은 포닝은 그냥 딱 뉴진스만 쓸 수 있는 앱이에요. 앱 자체가 그냥 뉴진스 컨셉으로 다 돼 있는 거고 뉴진스만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위버스랑 어도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
그 소통 툴로서 그 아이돌 입장에서는 그냥 말을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겐톡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다. 그 아이돌도 하나하나 다 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그거를 단톡방에 뿌리면은 그런 감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쓰는 사람은 한 번 써도 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을 받는 메신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버블이에요. 아, 버블. 네, 디어유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버블이라는 상장사죠. 앱이고, SM. 네, 거기는 상장을 했죠. 네. 아,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쵸. 그게 같이 얘기하는 느낌이 들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대요. 내가 던진 말에 완전 대답하는 것처럼 대화가 약간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위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여기가 위버스 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이브 자회사로 BTS 굿즈 같은 거 파는 회사였어요. 팬커머스라고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네, 그러다가 이제 팬 플랫폼을 만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시징이라든지 사진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위버스 컴퍼니에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삽니다. 브이라이브는 원래 네이버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네, 원래도 위버스 컴퍼니의 네이버가 주주였어요. 근데 V앱을 그냥 완전히 넘기면서 조금 더 주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SM이랑 JYP가 주주로 있는데 작년에 상장을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준용하면은 위버스는 뭐 상장을 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밸류가 높은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진스 전용 포닝 앱 같은 경우 유료 어플이거든요. 잠깐 무료로 테스트했다가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냥 서브스크립션 모델인 거예요. 내가 매달 돈을 내면서 이제 아이돌과 소통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진짜 모든 걸 다 모네타이제이션 하는구나. 그 때문에 반감이 많았어요, 팬들 사이에. 아, 그랬어요? 팬을 다 돈으로 보고 호구로 보냐. 근데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 없죠. 욕은 하지만. 맞긴 그리고 됐죠. 네. 거꾸로 어떤 멤버십 클럽에 들어갈 때 무료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코스코도 들어갈 때 돈을 내는데 그쵸. 멤버십 클럽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처음에 돈을 내고 들어간다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무료로 들어가는 건 약간 뜨내기 느낌이 있고 그렇죠. 네. 네. 내가 정말 팬이면은 팬이면은 야 투자할 네가 수 있는 팬인데 거죠. 지금 충성심을 보여주는 만 원도 거죠. 못 내? 막 약간 처음에 들어갈 때 네, 그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위버스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경쟁사의 이제 간판 스타의 블랙핑크가 위버스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건 진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플랫폼인 거가 증명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이제 위버스가 두나무랑 최근에 뭐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두나무도 어쨌든 이제 코인 다음은 NFT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개발을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런칭할 때쯤에 위버스도 뭔가 이제 아이돌 IP를 활용한 NFT를 팔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아이돌 팬들이 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유권이거든요. 이제 이게 정말 나만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CD를 살 때 앨범을 살 때 포토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건데 그쵸. 팬들이 네. 그래서 디지털에서도 당연히 이제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위버스나 뭐 하이브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아마 사업을 좀 확장을 하지 않을까. 네. 아니, 저는 뭐 NFT가 최근에 많이 죽었지만은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진품 시장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로 정말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한정판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한정된 재화를 갖고 싶어 하지 무제한적인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뭐 아주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네. 근데 저는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해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완전 100% 똑같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영수증이죠, 영수증.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거는 어쨌든 생산에 있어서 되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같은 아티스트가 또 한 번 더 만들더라도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같은 걸 안 만들 거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 희소성을 부여하는 게 맞을까? 네. 사실은 뭐 이제 그 자체 미술이나 이런 것들에 그 자체 미술이나 음악 자체만을 감상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돌들이 어떤 걸 내서 팬들이 뭘 사는지 네. 그런 거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그러네요. 같네요. 네. Be My Friends 얘기할까요? 이거 비슷한 건가요? 위버스하고? 네, Be My Friends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설립이 됐고 위버스에서 위버스 서비스를 만들었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CJ에 한 224억 정도 시리즈
Series A 투자도 5월 달에 받았고 그래서 위버스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점은 여기는 사스예요, 사스.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딱 아이돌 가수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진 않고 뭐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뭐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채팅도 있고 네. 뭐 동영상도 있고 등등이 있을 텐데 그중에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하고 싶은지를 좀 선택을 해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이콥한테 궁금한 거는 그 경업 금지? 그러니까 네. 유사 업종 이제 몇 년간 락인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받은 거는 어쨌든 그 경험 때문에 투자를 받은 거 그러게요.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되게 기술이 테크가 진짜 중요하고 이런 데서는 경업금지를 보통 많은 대기업들에서는 직책자들한테는 한 돈 20만 원씩 더 주면서 그 직책 수당이 필요해요. 그게 네. 법적으로 그것도 안 주고 네. 너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네. 뭔가를 더 줍니다. 뭔가를 더 줘야 되고 그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경업금지를 만약에 퇴사 이후에 1년이나 2년 동안 동종 영업에 근무하지 안 하겠다고 사인을 받으려면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또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이 되게 공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 연봉 아니고 뭔가 추가적인 너에게 그걸 쓰는 대가를 주었느냐가 나중에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하느냐에 되게 중요한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직책자들한테 그거랑 그냥 얹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1년, 2년 동안 진짜로 워킹을 하느냐, 뭐 IT 업계에서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건이 크게 발생할 때는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기술자가 중국한테 뺏겨가지고 싸울 때 이럴 때는 진짜 그분이 갖고 있는 물론 그분들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하드를 띄어간다든지 실제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법에 걸리고 이건 깜빵 철컹철컹 가는 거기 때문에 크래프트웨이도 나왔죠. 네. 예, 검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건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안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 컨셉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업금지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럴 때는 뭐 이제 1년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무슨 가처분이라는 걸 건다든지, 그렇게 가는데, 이제 IT,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업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뭐 그 고객사 명단,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인정된 사례는 드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위버스 입장에서는 일단 BTS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아, 않습니까? 그쵸? 솔직히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네. 비마이 프레지든 리버스가 그게 뭐가 그러니까요. 중요해. 네, 그래서 위버스 매출이 작년에 2,000억이 거의 2,400억이에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정확히 이제 정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획사들에다가 약간 IP 사용료 같은 느낌으로 출연료 느낌으로 좀 일부 정산을 해주고 이제 구독료는 자기네들이 그냥 다 매출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하이브에 이제 매입원가 잡힌 게 내부 거래가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아우. 네. 전체 매출이 2,000억인데 그 중에 이제 매입 원가로 잡힌 게 하이브에만은 아니고 이제 하이브 포함 기획사들에 준 게 한 9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 그 차이만큼만 얘네들이 먹는 거겠죠, 위버스가. 네. 어쨌든 BTS 가지고 있다. 일단 그게 큰 것 같고 비마이 프렌즈 입장에서는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빨리 이제 입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점이, 빨리 예, 그쵸. 크리에이터들을 네. 데려오는 게 네.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맞아요. 애널리스트 분석 봤었는데 이제 브랜드는 플랫폼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플랫폼은 브랜드를 갖고 싶어한다.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한쪽만 들고 있는데 하이브는 브랜드에서 시작해서 플랫폼으로 조금 진화하는 그쵸. 방향을 약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형님들은 그거 딱딱 잘 찝지 않습니까? 자기가 역량을 레버리지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안 하고 네.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과 협업을 해서 그쵸. 이런 걸 이제 극대화하는 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브랜드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돌 팬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는 너무나 영리한 회사다. 네. 또 제가 주주지 않겠습니까? 한 아. 마이너스 한 30%?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뉴진스가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소용없습니다. 하이브의 주식 주가는 워낙 지금은 이제 자기의 네, 신이기 매크로에, 때문에 네. 알 수는 없는 거죠. 매크로뿐만 아니라 그 BTS 군대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야기 너무 나오고 네. 네. 합치가 안 되는 네. 리스크라 아무튼 마무리를 빨리 해보자면 네. 그래도 우리 청량 신인 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의 주가도 뉴진스는 해주길 저는 바라고 그 네. 이제 아재다 보니 더 그런지 몰라도 이름을 되게 중시합니다. 아, 네, 이름이 일단 쉬우면서 흔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뉴진스가 입에 쫙 붙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굉장히 잘 붙는 이름인 네, 것 같아요. 맞아. 이름 잘 지었어요. 네. 네.
저는 약간 살짝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미스 A 저는 그 배드걸 굿걸의 그 인트로만 듣고 네.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쵸. 근데 약간은 그때 경험과 약간 비슷한 걸 하는데 이제 우리 미스 A는 수지만 남지 않았습니까? 네, 아쉽게도.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롱런 할 수 있기를 네. 이제 원 히트 원더로 끝나지 않고 네. 계속 롱런 하는 그 컨셉으로 이제 계속 네. 그룹으로 갈 수 일단은 있으면 그 경쟁 그 컨셉이 없어요 지금. 그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네. 아 네, 피트틸 네, 또 제로 투 이쪽으로 원. 제로투런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스타트업적인 사고 평가였네요. 제로 투 원. 네, 뉴진스 장르를 일단 독점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앞으로 선전하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